토트넘 보고 우승 말하셨죠. 이 경기를 우승은 물 건너갔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우승은 절대 아니죠. 이 실력으로 흥민이 골이나 저처럼 신경 쓰시죠. 아니.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토트넘 우승은 물 건너갔다. 토트넘 보고 우승 말하셨죠. 우승은 절대 아니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토트넘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반박, 두 번째는 우승은 절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제가 한번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무려 8년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을 했습니다. 진짜 옛날이죠.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토트넘에게 우승을 바라셨던 분이 있으셨나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 토트넘은 그야말로 셀링 클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트넘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변모를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포체티노와 손흥민의 만남입니다. 토트넘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굉장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희망 때문에 이 레비 회장이 재밌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우승 청부사라고 불리는 무리뉴 그리고 콘테 등의 감독들을 연이어 선임한 것인데 여기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이제 합을 맞추는 게 이번 시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을 겁니다. 아니 왜 토트넘의 우승을 논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이번에도 우승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정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확률이 더 높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재미없는 예측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토트넘의 우승을 논하는가?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4대2로 진 토트넘인데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이렇게 이제 그 명언이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분들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게 아니라 가장 기온이 낮다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자정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오히려 해 뜨기 전에는 대기 중에 빛의 굴절이 일어나 어둡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 티발 씨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힘들 때 가장 끝에 버티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어쩌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 토트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은 포체티노 때 사실은 토트넘은 한번 빛을 볼 뻔했습니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가 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누가 날려먹었습니까? 이 토트넘은 이제 결승에서 박살나고 이러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토트넘이 우승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다름 아닌 이 무리뉴와 콩체의 토트넘 감독 부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토트넘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승을 하기 위한 감독 영입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감독 선임이 좀 잘못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트넘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레비 회장이 이 감독들이 원하는 영입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됐나요?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토트넘의 가장 암흑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감독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콘테 감독이 이 토트넘에 왔을 때 이 토트넘은 그야말로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정 12시 같은 거죠. 이 12시에서 1시 사이 이 빛이 가장 안 보일 때, 이 과학적으로 안 보일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 팀이 전부 다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아주 예리한 역습, 아주 예리한 공격력이 빛을 발했고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은 그 손흥민의 수혜자였죠. 이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토트넘은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콘테 어떤 전술이 완성되어 가던 이 두 번째 해에 오히려 토트넘은 박살나 버립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를 수비적으로 기용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콩테 체제 하에서 이뤄낸 하나의 업적이 있다면은 바로 골든슈,
야, 진짜 이 득점왕을 기록한 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콩테 감독이 결국에는 완전 이 시즌을 말아먹으면서 이 경질에 이 보조 코치도 경질, 진짜 난장판과 같은 한 해를 보냈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처음 데려왔을 때는 사실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가 시즌 10라운드까지 치르는데 무패 행진을 달린다? 토트넘 혹시 우승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5위를 기록하면서 1위 리버풀과 6점 차이, 승점 6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차이 같고 토트넘이 어떻게 더 이상 우승을 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순위표를 보면서, 그리고 올해 이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서 어라? 동이 트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순위표 그 자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위표는 사실상 이제 리그가 딱 절반 끝난 시점입니다. 19경기를 한 상황이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는 38경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리버풀이 1위를 하고 있고 토트넘이 지금 6점 차이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 포체티노 감독이 준우승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프리미어리그 2016-17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 첼시가 이때 당시에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라운드 때 1위는 첼시였고 2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6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버풀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6점인데 이때 리버풀과 첼시의 승점 차이가 6점이었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시즌이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냐? 이 끝난 방법이 더 놀랍습니다. 토트넘은 이때 당시에 4위였는데 38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토트넘은 2위로 도약했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은 떨어졌죠. 그리고 토트넘은 첼시와의 10점 차이 승점을 7점으로 좁히면서 최대한 따라가 봤지만 일단은 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무리뉴 때는 어땠을까요? 무리뉴 때의 19라운드를 보면 토트넘은 맨시티와 승점 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리뉴는 이 영입이 전혀 없는 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시들어가면서 오히려 7위로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콘테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향수병에 걸려있던 콘테가 지휘하던 토트넘은 최악이었습니다. 19라운드까지는 토트넘이 33점을 기록했고 이때 당시에 1위와의 격차는 14점 차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순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승점 차이가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박살나면서 토트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가는 8위로 떨어지면서 이 승점 차이가 29점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쨌건 이 최상위권에서는 이 승점 차이가 일반적으로 꽤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어떤 팀이 이기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다릅니다. 이번 시즌 일단 1위, 19라운드 1위를 보면은 42점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전 시즌들을 보면은 49점, 그리고 47점 등 굉장히 높은 승점을 기록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밑에 팀들과의 격차는 어마무시하게 컸던 때도 많죠. 작년만 살펴봐도 아스날과 맨시티의 두 개 팀이 일단은 최상위권을 아예 만들어 놓고 이 밑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세였습니다. 다른 시즌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이번 시즌은 뭔가 다릅니다. 일단 EPL에서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상위권 전체의 격차가 사실은 6점밖에 나지 않는다. 이 토트넘과 리버풀까지 이 5개의 팀이 있는데 승점 차이가 6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최근에 옵타에서 발표한 이 팀들의 우승 확률 아니면 각 순위 확률이 있는데 리버풀이 우승 확률이 27.3%, 아스날이 15.3%, 아스톤빌라가 1.9%, 맨체스터 시티가 55.1%, 토트넘이 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우승 계속 얘기하는데 0.3%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의 위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쪽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햄부터 셰필드까지 옵타는 이 팀들이 우승을 할 확률이 아예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웨스트햄 팬이었다 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다 이번 시즌에 우리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 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그 팀의 팬이었다면은 우승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제가 그래도 유난히 이 토트넘의 우승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토트넘은 어떻게 하면은 경기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미 답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버풀, 아스날, 아스톤빌라, 맨시티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전력이 대폭 오를 수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방법이. 뭐 어떤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 어떤 부분은 좀 스쿼드 뎁스가 약해. 뭐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하면은 다음 시즌 우리가 100%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기 힘들죠. 근데 토트넘은 다릅니다. 토트넘은 우리 수비진이랑 그리고 수비 2선 보강하면은 진짜 훨씬 잘할 수 있어. 이 전반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라는 게 보장돼 있는 팀이 토트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이적 시장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우승 가능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토트넘 말고 다른 팀들도 지금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승은 절대 못한다, 뭐 이건 아니라고 치자. 하지만 이 실력으로 우승은 못하지. 이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해드리고 싶은데, 토트넘이 이 실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럼 우승이 아니라 뭐 우승 할아버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짜로 4위권 안에 머무르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근데 토트넘이 만약에 1월 이적 시장에 확실하게 보강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없는 시기에 그 1.5군이 만약에 조금 더 실력을 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토트넘이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끝에 사람들이 놀랄만한 등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승일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거의 뭐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토트넘의 축구를 지켜봐온 이 8년 동안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자꾸 끌어내리는 이 토트넘이 보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이 토트넘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게 어떨까.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충성하고 있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 팀인 이 토트넘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토트넘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팬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은 그러면 또 손흥민 선수를 이적하기 위해서 그 팀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렬한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이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발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